안녕하세요. 제2회 말토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연구소 소장 김정수입니다. 오늘 말토바의 주제가 음악 속의 PM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을 수소문해서 제일 유명한 그 클래식 음악 해설가 그 최은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좀 할까요? 좀 해주세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2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후에 지금 클래식 해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재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새로운 여러 그 참석하신 분들, 클래식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현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네, 제 이름은 정모고요. 저는 플랜트 업계에 한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지금 PM에 관심이 많고 PM 업무에 한 건 한 20년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일을 해왔는데 이제 공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희석이라고 합니다. ICT 산업 분야의 제품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 김미자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이 이제 PM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알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래서 사실 이거 촬영 시작하기 전에 리틀 PM 차기 과정을 약 한 20여 분 참석하신 과정에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 과정이 끝난 이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음악 속의 PM이라는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해보게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그 프로젝트 관리하고 음악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그 PM복 6판에서 많이 그 프로젝트 관리자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실제로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하고 오케스트라 음악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처음에 착수 단계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음악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연주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음악 안에 있는 PM도 있고 음악 외적인 것의 PM도 굉장히 다양하고 넓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기획하고 하는 그 단계에 보면은 이제 에이전시가 있는 큰 대형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기획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작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모두 다 책임지고 컨택하고 기획하고 막 모든 걸 해야 되는 걸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실제 착수 단계에서부터 이게 실제 고객에 전달돼서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는 부분을 결정을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스폰서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좋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줘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ICT 쪽은 이제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이나 플랜트 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비슷하지만 되죠. 기본적으로는 타당성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뒤에 배경이 있는지 아마 조금은 감이 잡히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또는 음악회가 이제 기획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 프로젝트의 계획, 플래닝 이제 작업들이 진행이 되죠. 이때는 이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프로젝트 관리자가 임명이 되고 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휘자가 명확하게 또 임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까요? 우리는 예산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거든요. 100명 이상의 연주자들과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그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움직이진 않거든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음악 외적인 부분은 이제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공연장 같은 걸 섭외하는 문제는 이제 기획사에서 한다 치지만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그 협주자, 그다음에 그 객원 연주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이 50명이면 50명이 연습할 수 있는 거기에 한계가 있고 100명이 연주하는 곡이 있거든요. 그럼 객원 연주자를 모셔와야 돼요. 그 연주자의 수준에 따라서 또 예산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같은 악기로 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스킬이 달라요.
음색이 좀 차가운 사람이 있고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굉장히 그 활쓰기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휘자는 그걸 파악해서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 컨설팅 할 때도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음. 뭐 노무사나 예. 회계사나 예. 뭐 아니면 변호사의 그 의뢰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산 그러니까 우리 수주 금액에 맞춰서 말하자면 이제 변호사를 김현장에서 찾을지 아니면 정말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을지 그런 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죠. 최근에 들어서는 인데 그 리스크 관리가 더 강화됐고 예. 그렇죠. 그걸 갖다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한 이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에스트나 연주에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까요? 예를 들자면 그 드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틱을 부러지거나 잃어버리는 이렇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예. 항상 예비로 몇 개씩 두는 경우예요. 연주자들은요. 일단 청보는 지휘자님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청보를 받고 내 분야의 그 악보는 복사를 해서 아주 짧게 축소 복사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을 해서 그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 거의 외워요. 지금 또 이제 그 우리가 프로젝트 착수 계획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실행, 통제, 종료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이제 각자 소개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건설에 다니고 있는 황재승입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이 PM이라는 걸 알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은숙입니다. 오늘 이 기회가 정말 아주 소중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동국제당 통상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병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팀에서 더 리더로서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더 뛰어난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혜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프로젝트 관리하고 그 음악 특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하고의 관계를 지금 계속 같이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음악을 준비하고 잘 계획했을 때 이제 실행하는 그 실행단에서 프로젝트 관리하고 어떤 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PM이 실제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단원들하고 연주자들하고 또 주변 그 어떤 프로젝트 환경처럼 음악 연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한번 음악 속의 그 프로젝트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연주 홀하고 연습하고 있는 장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음향학적으로 지휘자는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얼마만큼 갈 것이고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인지 알고 조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없이 우리끼리 한다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진행을 할 텐데 지휘자 선생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의 어떤 그 중요성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그렇죠.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 관리자의 어떤 인성 또는 성격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이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할 때도 그 성격도 많이 파악을 그렇죠. 해야 되고 프로젝트 성공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직접 어떻게 대화를 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그런 팀원과의 관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진행을 할 때 그게 그 프로젝트가 뭐 대규모든 소규모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인적 자원 관리 중에 가장 큰 중심이 이제 우리 팀원이라고 얘기하면 그 팀원들을 어떻게 잘
자기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어떤 그룹이든지 성공을 할 수 있고 뭐 실패할 수 있고 이런 것에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지휘자가 막 연주를 해요. 근데 그 아무리 연습을 잘했다 하더라도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라든지 지휘자의 뜻하고 다른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지휘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를 해나갈까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주자들은 눈이 세 개 있어요. 하나는 지휘자를 봐요. 네. 하나는 나의 악보를 보고 또 하나는 각 파트별의 악장을 봐요. 음악을 지휘하는 그 과정에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일단 끊고 매들 때 그 지휘자를 보고 그걸 같이 이렇게 통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 악장들을 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파트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눈을 봐야 되고 악보는 거의 외워서 연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눈치껏 소리를 줄인다거나 악보가 만약에 떨어졌어 소리를 줄인다, 눈치껏 절대 그 음악을 피해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너는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주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처를 하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부하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체계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연주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들이 와 하고 막 박수를 치죠. 이제 연주가 잘 끝났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그때 지휘자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게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다 지휘자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좀 안타까운 건 연주자들은 거기에서 좀 거리가 멀어 있어요. 그러면 지휘자가 연주자들하고 전달을 관련 사람들하고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나요?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요? 연주자들은 제대로 된 연주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연주자들 스스로가 이 PM을 알아서 내가 뭐가 부족했다, 내가 어떻게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앞으로 이제 정보 프로젝트는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한내 끝내는 거를 주로 이제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한에 맞춰서 그냥 종료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사이클을 이제 갖다 보니까 사실 완벽하게 좀 만족스럽게 성공하는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걸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거기서 또 배우는 또 다른 레슨이 있다는 거죠. 그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그 교훈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그 실패에서 얻은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다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 교훈 삼아서 좀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거를 다시 리뷰하는 시간이 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건설 사업하고 이 건설 현장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하면 전부 다 일일이 좀 흩어지는 성향이 지금 음악하고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각자 개개인이 그 레슨런에 대해서 스스로 그거를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또 그 다음 현장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들이 사실은 건설 산업이 제가 볼 때는 과거 뭐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해온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PM 분야 이 전문가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자,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하고 그리고 연주회나 오케스트라를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좀 처음에 굉장히 그 걱정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걱정은 제가 사용하는 언어랑 PM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너무 달라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배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음악일적인 부분에 대한 PM 다시 한번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음악 속의 PM이라는 주제로 2회 말토바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주에서 편안하게 좋은 음악을 이렇게 듣지만 그 이면에는 거기에 참석한 그 연주자들,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이번에 지원하는 여러 그 회사라든지 스태프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우리한테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앞단의 준비나 여러 가지 그
대비, 준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2회 말투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